안녕하세요. 공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입력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바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저마다 고유의 문법을 가지고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함수처럼 표시 형식도 기호 규칙에 따라 조건을 지정하고 원하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책의 한 페이지를 채울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기호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자주 사용되는 기호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 시트 1에 오면 시사셀에 회사명 뒤에 귀하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매번 그럼 회사명 뒤에 귀하를 입력을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수신처에는 회사명만 입력하되 자동으로 뒤에 회사명 뒤에 귀하가 따라올 수 있도록 표시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시사셀에 입력되어 있는 단어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셀 서식에 표시 형식 탭이 열리면 이 범주의 가장 아래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형식 입력란에 골뱅이를 입력하고 따옴표 한 칸 띄고 뒤에 귀하라고 입력하고 다시 따옴표로 닫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사셀에 다시 한번 길벗 유통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그럼 뒤에 회사명 뒤에 자동으로 귀하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수식 입력줄에 보면 셀에 실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셀에 보여지는 형식과 실제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의 통화 기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예제 시트 2에 보시면 C6셀에 총 금액 앞에 통화 기호를 붙일 건데 수식 입력줄을 보면 지금 이 금액은 F22라는 셀을 참조를 하고 있죠. 셀 서식의 단축키 컨트롤하고 숫자 1키를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의 표시 형식 탭이 열리면 이 범주 안에서 통화를 선택하고 기호에 이 화폐 단위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통화 기호를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매번 이 바뀌는 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통화 기호와 함께 숫자가 표현이 될 거예요. 시트 3에 보면 희망 납품일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 형식을 지금처럼 연월일이 아닌 이 연도를 제외한 월일 그리고 괄호 열고 요일을 한번 입력을 시켜볼게요. 날짜에 요일을 함께 입력을 할 때는 무조건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표시 형식으로도 날짜와 요일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B10부터 B21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 표시 형식 내에 날짜 범주에 있는 이 형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이 있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원하는 연을 제외한 월, 일, 요일만 나타나는 형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만들어 줄게요. 형식 입력란에 월을 표시하는 이때 m을 한 번 쓰면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만 표현을 해주고 mm을 두 개를 써주면 01, 02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숫자에 맞춰서 표시가 됩니다. 하이픈, dd, 그리고 가로 열고 요일을 한번 표시를 해보죠. 요일을 표시할 때는 AAA를 누르면 요일의 첫 글자인 금이라고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A를 한 번 더 누르면 금요일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우리는 AAA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확인. 그럼 내가 입력한 날짜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요일까지 함께 표시가 되었습니다. 시트 4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문자와 숫자를 한번 곱해 볼게요. 문자와 숫자를 곱한다니 말이 좀 이상하죠? F10셀을 선택을 해보면은 F10셀은
지금 D10셀의 이 수량과 이 10셀의 단가를 곱해서 계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수량 뒤에 이 단위인 박스를 붙이고 싶다 해서 D10셀에 박스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금액에 순차적으로 수식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셀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 뒤에 만약에 단위를 좀 붙여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도 표시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10부터 D2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형식 입력란에 샵 쉼표 샵샵 0 하고 한 칸 띄고 따옴표 뒤에 박스를 입력하고 다시 따옴표로 한번 닫습니다. 미리 보기에서처럼 수량 뒤에 박스가 붙었어요. 샵 쉼표 샵샵 0은 숫자의 세 자리마다 쉼표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수량 항목에 단위와 함께 오류 없이 수량이 표시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F열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800만 원이 넘는 금액에만 빨간색 글꼴을 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건부 서식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표시 형식으로도 조건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키를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을 할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형식 입력란에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조건을 입력을 할 때에는 대괄호를 열고 비교 연산자죠. 800만 원 이상 가로 닫고 800만 원 이상일 때는 빨간색을 지정을 할 거예요. 색상을 사용할 때도 역시 대괄호로 묶어줄 거예요. 빨강. 그리고 숫자는 세 자릿수마다 쉼표로 구분해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방금 앞서 한 것처럼 샵 쉼표 샵샵 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 기호인 콜론을 입력을 하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라는 나머지 조건에 대한 서식이죠. 그럴 땐 그냥 샵 쉼표 샵샵 0을 입력을 하고 현재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를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입력을 했으면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800만 원 이상인 값에만 글꼴색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내가 표현하려는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호 규칙들을 알고 표시 형식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